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7거래일 만에 힘겹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 쪽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됐지만 3대 지수는 모두 강세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쪽의 지표가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닷새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죠. 1860포인트를 중심으로 코스피는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자소도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죠. 오늘 하루도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주요 코너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죠. 네, 자세한 수급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시장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연기금마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세한 수급 분석 도와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와 선물에서 매도세를 좀 시연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좀 순매수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역시나 시장은 수급대로 좀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역시나 뭐 코스피 쪽에서 그렇게 크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 특히나 외국인의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개인적으로는 좀 선물을 외국인들이 좀 많은 양을 매수해줬으면 사실 시장이 재차 좀 반등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무게를 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제는 뭐 선물을 좀 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했던 포지션에 비해서 어제도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고요. 오늘은 또 현재 순매도를 좀 시연하고 있다는 모습.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이 순매수 포지션으로 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아직까지 국내장이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않다. 오늘 같은 경우 좀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관은 오히려 현물 쪽에서 좀 매물들을 쏟아내고 있고, 이 선물 쪽에서 역시나 해칭 포지션을 좀 가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도 역시나 최근에 여러 가지 대외 상황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국내 상황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현물 쪽에서 좀 매물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뭐 대외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완전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고요. 이건 단기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시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수급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 코스닥 쪽에서 그리고 선물 쪽에서 순매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 최근에 코스피 쪽, 대형주 쪽의 포트폴리오들을 조금씩 담아놓는 모습, 오늘까지 좀 그래도 좀 포트폴리오 참여를 대형주 위주로 좀 꾸려가려는 모습들을 수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좀 성공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완전히 좀 도는 것보다는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기술적 반등, 이 부분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인 외국인과 기관 아직까지 국내 시장을 돌릴 만큼의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음 주면 이제 월 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관 쪽의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에서 코스닥 쪽에 좀 그간 매물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좀 관심을 갖는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역시나 리스크들이 너무 아직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나 뭐 심리 상태 외에 전부 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대비해서 항상 해치기 포지션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지 뭐 시장을 좀 돌리기 위해서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를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형주들을 좀 모아가고 코스닥을 좀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이 포지션이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아직 시장이 좀 터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적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좀 대응이 맞을지 몰라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개인들이 대형주를 굉장히 좀 많이 편입하려는 움직임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반등 좀 기술적인 반등이라면 이 자리에서 청산을 해봐야 할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하루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 경제 지표는 뭐 좋아졌습니다. 네.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어느 정도 좀 늘어났지만 역시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경기 선행 지수 괜찮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적으로 좀 경제 지표들 특히나 뭐 물론 고용 지표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완전한 개선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불안감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 양적 완화 축소 그리고 양적 완화의 어떤 종료, 회수 이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나 선행 조건은 경제의 선적으로,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는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감을 조금 더 가중시키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고용 지표까지 생각보다 잘 나와준다면 양적 완화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국과 유로존 지역 역시 경제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뭐 HSBC 8월 제조 PMI 잠정치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요. 4개월 만에 유로존 지역의 경제 지표들, 경기 지표들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합 PMI 속보치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과 유로존 지역까지 좀 좋아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뭐 유로존 지역에 중국 수출 늘어나면 중국 쪽과 가장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시장에 돌고 있는 유동성에 대한 축소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 경기 부진, 경제 부진을 빌미 삼아서 시행했던 이 유동성 확대 정책이 조금은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다. 그러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충격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어떤 시장의 주식시장 글로벌리 스탁마켓의 가장 큰 이 변동 요인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증시 그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은 오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이 좀 선물도 좀 많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중장기적 대응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바닥인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텀이 꽤 걸릴 수도 있는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고요. 이 와중에서도 그래도 관심 업종, 관심 종목들을 좀 피킹을 하셔야 될 테니까 개인적으로는 철강화학 조선 업종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의 중국 관련주기 때문에 이 철강화학 조선은 대형주 중에서는 뭐 중장기적으로도 조금씩 모아볼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소형 쪽에서도 역시나 중국 모멘텀은 어떻게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모멘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쪽 최근에 또 섬유 의복 쪽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 소비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조금 보시면은 충분히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충격은 피할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이다. 대형주 쪽에선 철강, 조선, 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외국인의 선물 매수 청산 규모가 그리 강하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현 선물 모두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선물 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지금 원격 화면이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육성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 좀 과격한 표현으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물려 죽어도 좋으니 매수로만 일관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그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는 N자형 패턴 쪽으로 우상향 쪽으로 계속해서 오늘의 고가들을 조금씩은 올라가고는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과 기관계 모두 다 현재 숨고르기 양상 쪽에서 여전히 메이저들은 시장을 관망세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개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소폭이나마 변동성이 좀 만들어지고 있지만 개인 역시도 지금 공격 성향을 많이 붙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려울 것 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가는 패턴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상향 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급락 부분, 즉 왜곡된 자리는 다시 제자리로 회귀하는 본성이 있고 그 본성 정체에서 좀 과매도권이 걸렸던 부분이 다시 한번 제자리 턴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리까지 갈 것이다라는 희망들을 갖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 제대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위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쪽의 매수 포지션이 잡고 있는 것은 투신 쪽은 이미 차익 실현을 빠졌고 요즘 최근 기관 중에 가장 매매를 이쁘게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한테는 독이 되는 포지션일 것 같겠고요. 옵션 쪽에서 보시면 관망세가 상당히 콜옵션 쪽에서도 특징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풋옵션 쪽에서도 역시나 개인들의 포지션이 좀 확대가 나오긴 하지만 이에 따른 가장 큰 특징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장 쪽에서 풋옵션 쪽이 상당히 되는 건 시장의 모두가 다 지금 대세 하락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근거를 지금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지만 그 징후는 제가 만약 봤을 때 대세 하락의 징후가 나오려고 한다면 다음 주에 중요한 레인지 범위에서 나올 것으로 파악이 되지 현재 기준부터 그 대세 하락을 준비하기에는 기술적 반등 장체가 도깨비 장체로 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쪽의 추이를 한번 보면요. 프로그램 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출발과 함께 어제 이제 왜곡된 부분에 종가가 있었습니다. 베이시스로 땡겨 놓으면서 베이시스 거의 컨텐코 상황 쪽으로 급속하게 마감을 시키면서 주가 자체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현재 그 지수대 위치 자체가 다시 백어데이션 상태로 내려오다 보니까 차익과 비차익에서 모두 다 동반해서 이제 매도 출발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그 뒤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매도 압박이 좀 더 커지는 것은 바로 메이저들이 현재 우상향 쪽으로 잡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부분일 것 같겠고요. 자, 그런 모습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 쪽에서는 흔들릴 이유는 없다. 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 부분의 욕구들을 먼저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는 과매도 영역에 순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큰 추세의 변곡들은 양쪽이 다 열려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쪽은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기 상태가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기관의 나홀로 매스 요소의 영향, 프로그램 영향 역시 매도이지만 미비하다. 베이시스 놀이를 하고 있는 부분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트를 통해서 오늘장 정 전략을 좀 세워보는데요. 오늘 기준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 기술적 반등 무조건 유리하다. 자, 그래요.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승천 쪽에서 반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자, 그것도 좋고요. 그러면 고통스러웠지만 항상 금요일 날만큼은
어찌됐건 모두가 다 양봉이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투자자 모두가 다 그래야지만 주말에 희망을 갖고 조금은 힐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오늘은 현재 기준으로 그 징후들이 좀 나오고 있다. 여기서 투매에 동참을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현재 정확하게 정말 대세 하락들이 시장의 징후. 자, 저는 그들이 무엇을 보고 대세 하락을 논하고 있는지, 그 전에 올라갈 때는 말하지도 않고 있다가 내려오니까 인도와 인도네시아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대세 하락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대박을 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근거를 갖고 뒷북으로 엄한 립서비스 하지 말자라는 거죠. 저는 항상 며칠 전부터 미리 먼저 징후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대세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징후들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없다. 그 징후가 나오게 되면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출할 수 있으면. 그 징후 지표들은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게 되면 열어드릴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청산이 확산되는 속도를 계속해서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매도 포지션 쪽이 소폭이지만 나오고 있지만, 이건 역시도 신규적인 포지션 자체가 들어오는 속도가 좀 약하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속에서 금일장 자리 변곡점으로 좀 넘어가면요, 어제와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은 계속해서 고점을 좀 가볍게 뚫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못 뚫어내는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 243.30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중간 밴드 242.40 밴드로 설정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 하단 밴드 240.05로 설정을 좀 하는데요, 이 기준 속에서 오늘 종가상 240.05를 훼손하지 않고 끝나게 되면, 이는 주초까지는 해외 증시와 상관없이 갭 부분에서 해외 증시의 분위기를 연거푸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난다라면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무조건 양봉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양봉이 만들어졌죠. 그 부분 속에 오늘 역시도 양봉을 좀 만들 거고, 삼척동자도 초등학교 3학년도 알고 있는 이 고점이라고 말하는 곳들, 자, 이 고점을 고점이라고 말하지 말자, 우리는 최소한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종가상 240.05 훼손 없으면 기술적 반등 계속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발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세 하락론을 말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무수한 이유인지를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올라가는 상승 부분이 억지가 만들어진 것에 따른 되돌림 자체가 나오면서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었고요. 그 부분에 시장의 위험지구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애널들이 보고 있는 이코노미적인 관점의 지표값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위험성이 도래되고 있는 징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선물 모두 다 이번 낙폭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으로 갈 것이라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징후가 정확히 나오려면 그 지표값들이 평균적으로 3, 4일 뒤의 징후들을 좀 뒷북식으로 나타내는데, 그때 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오늘도 결론적으로는 오전장에서는 눌린 부분에 변동이 커지는 것을 이용해서 매수 포지션 갖고 짧게 끊어나는 안타로에서 호민을 하는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겁먹지 말자, 기술적인 반등은 유효하다, 240.05 지지로 확인하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였습니다. 네, 오늘의 업앤다운 특징주 화면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업종목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미국 건설시장 호조에 따른 자회사 실적 개선 기대감과 중국의 8월 제조 PMI가 호조로 보였다는 소식에 주가는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업종목은 TLI인데요. UHD 시장 성장성 기대감에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는 3.5% 이상 오르고 있네요. 다음은 하림입니다. 여름 폭염에 의한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는 8거래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신한지주입니다. 외국계 매도 소식에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원전 정지로 블랙아웃이 우려되면서 주가도 현재는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STX인데요. 비협약 채권자 동의 여부 등 불확실성이 생겨나면서 주가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업종목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계양주점의 원상중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전망과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볼까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미국 주택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인정을 하는 사실인데요. 이에 따라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미국 자회사인 밥켓의 실적 또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발표된 중국의 8월 제조업 PMI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공작기계 파트 실적 또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일단 저점 대비 30% 이상 상승한 가격이지만 이게 2011년도 이후에 두산 인프라코어 대세 하락을 마무리하는 상승이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합니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8,000원 보시고요. 손절 가격 12,700원, 그리고 매수가는 13,000원 지지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TLI입니다. 금일 모 증권사에서 울트라 HD TV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2007년도 이후 3년마다 지속되온 TV 해상도 업그레이드 시기가 도래한 상황이고, 내년에는 울트라 HD 방송 서비스가 글로벌리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미국, 유럽 다 이제 상용화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6년도까지 향후 3년간 연 평균 145%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TLI가 최선호주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종속회사인 윈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영업 부진으로 지금 현재 적자인 상황이긴 하지만 울트라 HD TV 시장이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어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11,000원, 손절 가격 9,000원, 매수가 9,5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은 하림입니다. 올여름 많이 더웠죠. 닭들도 많이 더워서 애통한 죽음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8월 한 달간 생닭 가격은 18%, 병아리 가격은 무려 50%나 폭등했습니다. 중국에서 조류 독감이다 뭐다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림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닭들 밥재료의 메인을 차지하는 옥수수 가격이 7월 이후 현재 30%가 넘는 급락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하림의 실적 기대감을 높여주는 매우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급 또한 보시면은 외국인 그리고 투신 중심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속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목표 가격은 4,400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3,600원. 매수가는 이게 지금 3,900원 위에가 약간 이제 매물 저항대가 있는데 그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서 매수하시면 물론 좋으시겠지만 지금 만약 매수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장중에 분봉 보시고 눌림목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하림 주가가 8거래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좀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 3,900원 돌파가 좀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기관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이제 투신 쪽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계속 지속적인 수급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돌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원상중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짜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HM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의 다음 종목입니다. 신한지주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신한지주 사실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좀 금융주들이 좀 올라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국내 금융 지주사들, 은행주들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외국계 매도가 지금 금융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이 오늘 좀 하락의 좀 주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금리가 최근에 이제 모기지 금리가 4.6%대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걸로 좀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이제 그 달러 강세,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리 상승 기조로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국내 은행권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 그리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한지주가 최근에 이제 다른 은행과는 다르게 이제 자산 규모가 오히려 플러스로 순증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대마진 수익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뭐 지금 500원 정도 1.26% 빠지고 있는데, 현재 정도 수준에서 일단 뭐 매수 39,000원 초반이니까 일단 매수 가격으로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단기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인 42,000원 정도 수준까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손절가는 36,000원 정도로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다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이 그 부분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좀 뉴스로 전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원전 정지, 이게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전력 수급 불안에 대한 뉴스들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블랙아웃 우려에 대한 부분은 말끔하게 좀 해소된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좀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요. 외국계 창구에서 지금 좀 대규모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매도에 좀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가지 좀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전기 요금 인상,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뭐 석유라던가 석탄,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연동돼서 이제 전기 요금을 받겠다, 뭐 이런 내용이 골자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전력 뭐 수익성 개선에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불확실한 게 국민들 반발이 또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이제 세제 개편안 국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또 이제 정부가 한 발 물러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지금 외국계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STX 그룹이 사실은 어떤 좀 최근에 좀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룹이잖아요. 근데 그 지주사인 STX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뭐 오늘 뭐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2천억 규모의 이제 채권화에서 자금 지원 얘기 나오면서 10%대 이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STX 엔진이라던가 주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흐름으로 좀 아래꼬리 달리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고,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하락은 뭐 크게 비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신규로 매수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는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STX 같은 경우에는 그 비협약 채권, 즉 이제 개인들이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실은 비협약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채권단 협약에서 제외되는 채권들이거든요. 따라서 비협약 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서 원리금을 당장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이제 비협약 채권자들 한 5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그 법정 관리로 가게 되는 것보다는 좀 어떤 조금 더 정상화를 좀 소프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비협약 채권단의 어떤 결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추진했을 때 잘 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또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기존에 예전에 이제 펜텍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사채를 가지고 있는 비협약 채권이 이제 잘 해결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5년 정도 그 원리금 상환이 유예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리금 상환이 좀 유예되면서 비협약 채권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 75% 동의 이상만 있으면은 협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채권단에서도 지금 이제 부분 지원 그리고 이제 부분 정상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조건부가 달려 있다라는 거. 그 조건부라는 거는 조건에 부합을 해야만
어떤 추가적인 어떤 지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신규로 매수하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STX 관련 문의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STX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앞서 일부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일부 출연하셨던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투자 의견으로는 외국인의 선물 수급을 확인하고 중국 관련주 반등 여부를 확인하자라고 제시했습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 황규섭 팀장님은 양적 완화 축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었고, 정태근 팀장님, IT 부품과 모바일 게임주 섣부른 저가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한국밸류21의 이득호 대표, 갭 메우기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기술적 반등 이용해서 보유주를 관리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 단기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대형주 대 중소형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전문가 공감도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 마포지점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부 전문가 몇 분의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저는 이제 한 분 정도 공감하는데요. 양적 완화 축소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예, 지금 이제 그제죠. FOMC 그 의사로 공개가 있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신흥국, 이머징 시장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우리 시장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뭐 유럽이나 미국 시장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환율 쪽에서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원자재 쪽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우리 증시가 너무 좀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팀장님만의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이 있을지도 의견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우려를 했던 나라죠. 인도와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가 시작된 게 2009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현재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오는 시점까지 한 4년여 걸쳐서 양적 완화가 이루어졌고요. 1, 2, 3차에 걸쳐서 이게 이제 이 4년 동안 그동안 돈 풀었던 걸 이제 그만 이제 돈을 줄인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2009년에 거의 1000포인트 초반에서 최근 고점인 5000포인트까지 5배가량 증시가 상승을 했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 3배 이상 상승을 한 이후에 최근에 인도네시아는 고점 대비 한 20%, 인도 같은 경우는 한 고점 대비 13%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돈을 이제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고 돈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 상황, 이머징 시장에서 돈들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성장성이 높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그동안 돈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고요. 당연히 3배에서 5배 이상 상승을 하고 지금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클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일부 이제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변화의 시기이지 이것이 우리나라 옛날에 IMF 시대처럼 굉장히 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 여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부터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반등이 나올 때 일단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진 그런 업종이나 섹터군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섹터는 아무래도 최근에 원자재 관련, 철강, 화학 이런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이 투신권에서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최근에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도 한 1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쪽을 단기적으로 노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로 낙폭이 과대된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 코스닥의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반등도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장 관심 종목 코스닥 쪽에서 한 종목 들고 오셨더라고요. 진성 TC 자세한 투자 의견 전해주시죠. 예, 오늘 제가 준비해 온 종목은 이제 진성 TC라는 종목인데요. 네. 진성 TC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중장비 회사가 이제 캐터필라라는 이제 미국의 회사인데, 이쪽에 이제 부품을 많이 납품하고 있는 그런 이제 중장비 부품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납품처럼 아까 말씀드린 캐터필라와 한국으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뭐 일본의 히타치 같은 그런 이제 중장비 세계적인 그런 이 글로벌 중장비 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기관 매물, 기관 손절 물량의 출회로 인해서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과대했었고요. 하지만 어저께 연기금이 13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 크게 이제 기관 매도 물량이 소화가 되고 다시 이제 기관들의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초입 국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에서 최근에 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최근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 있는 진성 TC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준비했을 때 오늘 아침에 6,05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미 주가가 지금 더 많이 올라서 6,170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5% 이상 가격에선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6,100원 정도 오시면 한 매수가는 6,100원 정도, 단기 목표가는 8,000원, 손절 라인은 최근에 이제 61선 있는 5,75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이죠. 진성 TC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6,100원 아래대에서 그때는 매수 가능하겠다. 매수 적정 가격은 6,100원,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 5,750원이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중국 HSP PMI 지표가 시장 전망을 뛰어넘었습니다. 석 달 만에 50을 넘어서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강 후 약으로 거래를 마감짓기도 했죠. 오늘 출발 상황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오늘은 이제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6% 상승한 2,079.6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PMI 지수 발표와 함께 장이 상승하는 모습 또한 보였었지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강 후약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증시의 강한 상승세는 이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 증시 및 글로벌 증시가 동반 강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 또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발표했었던 8월 HSBC PMI 속보치 4개월 내 최고치로 발표가 났습니다. 50.1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48.1을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제조업 신규 주문과 생산 향상에 대한 부분이 안정되면서 지금 이러한 정상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 경제가 큰 폭의 하락보다는 완만한 회복세를 좀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 스탠다드 푸어스에서는 중국의 대기업 신용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대기업들의 신용 리스크는 앞으로 수년 내에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으면서 중국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7월 선박 건조량은 30%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최근 조선업종들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의 부담으로 나타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인민은행에서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460억 위안을 22일 날 집행했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유동성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최근 들어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나왔던 부분에 따른 반발 매수의 유입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PMI 지수 또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100선을 돌파하기에는 좀 힘들 것이라는 전망 또한 지배적인 가운데 기간 조정 장세 움직임 좀 이끌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준의 차트민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좋은 이제 지표들의 좋은 소식에 의해서 역시나 뉴욕 다우지수가 잘 갔고요. 나스닥도 잘 움직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역시나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역시 관련주들, 국내 관련주들 상승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자, 코스피가 1%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 0.9%, 그리고 코스닥이 1.83%까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요, 이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인들의 수급, 기관들의 수급 상황이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자, 기관들이 지금 630억 정도 매도세고요. 외인이 한 7억 정도 매도세. 또 연기금도 오늘 좀 매도세가 일단 잡혀주곤 있네요. 오후장까지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시간인 건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래도 외인들이 어제 팔았지만 오늘 다시 그 이상의 매수를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인들 지금 177억가량 순매수가 잡혀있는 모습. 기관들은 매도지만서도 개인들의 매도, 외인들이 전부 다 쌍끌이 잡아주면서 주가를 크게 좀 상승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지수가 더 갈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의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또 떨어질 것인지, 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바닥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 자체는 있는 건 확실합니다. 더 깨질 것이다, 아니면은 더 갈 것이다 했지만서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180 초반대나 중반대는 거의 바닥이란 인식 자체가 팽배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을 조금씩 분할 매수 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로 말씀드려보자면 한 1880포인트 정도가 조금 가장 무난하게, 그래도 61선, 121선에 상승을 앉혀놓는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수대이기 때문에, 그때를 포인트로 이용해서 대응하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조금 이제 530포인트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요. 조금 상승폭을 가지고 온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531호의 안착을 보인 이후에, 며칠 최근에 3일 급락할 때 코스닥이 6% 이상 빠졌습니다. 네,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는, 최소한 절반 이상까지 회복시켜주는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1% 이상은 좀 더 오르는지 체크를 하시고서 대응하시면 어떨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단기 낙폭, 실적주 매수 전략은 꼭 좀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종목이 바로 이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수익 실현이 됐죠. 자, 하림이 지금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요 5.81% 정도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가도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현재가 부분에서도 만약에 수익 실현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수익 실현 가능하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는 한 5% 이상 그래도 수익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오늘도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네요. 참고하시고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는 팔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애강리메텍, 캠트로닉스, 테크윙, 효성, 네, 수익 중인 것도 있고요. 약간 빠진 것도 있는데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 종목 다 일단 4종목에 대해서는 보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고요. 실적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2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또 큰 낙폭이 있었는데, 단기 낙폭이 있었고요. 그럼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을 꼭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사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살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 또 한 종목은 바로 코앞에 이제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요, 정말 많이 갖고 나왔어요. 이제, 자, 맨날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종목, 또 한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말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인프라웨어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인프라웨어를 가지고 나온 이유, 항상 이 종목은 좀 잘 먹고 나왔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 종목이에요. 또 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들고 나온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포인트가 왔기 때문이에요. 자, 인프라웨어가 올 초부터 항상 보여줬던 그런 가격대, 바닥, 추세적인 바닥 자체가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라인이 어느 라인이냐면요, 61선 라인입니다. 자, 61선 라인 뚫고 내려가고 올라갈 때 항상 이런 포인트들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항상 줍니다. 자, 지금의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61선 라인 깨고 확대를 해볼게요.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항상 갔던, 최근에 항상 그때마다 도달했던 가격대가 못 가더라도 얼마까지 갔냐면요, 17,000원 정도까지는 항상 도달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고점에 대한 부분, 약간 압박으로 다가오는 게 17,000원 라인이에요. 이번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7,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 또 하나 모바일 오피스 시장,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부분이 갤럭시 노트 3에 들어갔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나와보면 알겠죠. 하지만 분명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오피스에 대한 부분, 모바일 오피스에 대한 부분, 로열티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추세적인 상승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인프라웨어는요, 지금 시점에서도 굉장히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고 3분기, 4분기 실적 너무 좋다는 거 참고하시고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제가 하이셀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바로 당장에 조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딱 한 번 실패했었나요? 한 6번 갖고 나와서 5번 수익 실현했던 종목입니다. 하이셀을 또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플렉서블 갤럭시 기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세적인 그 바닥권, 급등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눈에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급등 전야라고 하는 차트의 흐름들이 보통 한번 올랐다가 튀었다가 횡보를 보여준 이후에 다시 치고 올라가 주는데요. 그 흐름이 오늘 장에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5장 들어서 아마 시가 대비해서 올라줘서 빨간불로 2,700원 정도까지도 단기간 내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남아 있습니다. 대장주가 I 컴포넌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플렉서블 관련해서는 하이셀이 대장주로 좀 바뀌는 모습이 조금 눈에 띕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같이 발표하죠. 노트3랑 갤럭시 기어랑. 네. 여러분 다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갈지 모르겠지만 꽤나 오를 것 같아요. 네,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저희 팔고 나오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많이 오른다면은 뭐 크게 올랐던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한 3,000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요? 연말까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뭐 단기간으로는 갤럭시 이슈로 플렉서블 이슈가 또 시장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테마로 잡힙니다. 그러면 그때 털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인프라웨어랑 하이셀, 인프라도 너무나 좋고요. 하이셀도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요, 하이셀을 말씀드려볼게요. 정말 이유가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주도주에 대한 부분, 주도주적 전략, 윌리엄 오닐이 항상 얘기하는 주도주 투자 기법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 시점과 가장 부합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시장의 중심인가, 실적은 잘 움직여주고 있는가, 실적 잘 갑니다. 네, 이런 부분은 또 합병을 통한 시너지까지 발생한 종목이에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가격적인 측면 말씀드려보자면요. 지금 현재가가 2,625원입니다. 2,625원까지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가격이라 판단이 됩니다.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제가 3,000원을 3%를 잡지만서도 그 이상까지도 한번 튀어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아마 늦어도 9월 4일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셀 한 3% 정도 보고요. 손절가는 한 2,550원으로 조금 짧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이셀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3% 또 한번 빠르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준의 차트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빠르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제한 디스플레이였죠. 추천 이유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태블릿 PC 확대 수혜감, 그리고 3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저평가 메리트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긍정적이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주가 흐름 살펴보면 오늘 시가는 17,500원이었죠. 장 초반에 17,65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현재가는 17,550원, 시가 대비 50원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9%, 코스닥 지수가 1.85% 오르고 있고 무엇보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